제가 이 통일선교훈련원 아마 새 학기째 지금 강의하는데요. 이 똑같은 과목, 제목, 똑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천상만 목사님은 아마 지난 학기에도 들어오신 것 같은데 어, 일단 세 파트로 구성해서 60분 동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우리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통일선교 훈련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들으시고 또 나중에 질문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늘 참 날씨가 좋았죠. 아주 화창한 봄 날씨인데 다른 중요한 일도 있으실 텐데 이 통일선교 강의를 듣기 위해서 들어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세 파트 중에 앞에 두 파트가 남북 경제 협력하고 이제 인도적 지원인데, 지난 학기까지, 첫 학기까지는 뭐 이런 느낌이 없었는데, 오늘은 되게 생뚱맞네요. 음? 왜냐하면 이 남북한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어서, 이게 단절된 게 2019년 2020년 6월이네요.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연락사무소를 북한이 이제 파괴하고 전례 없던 방식으로 그렇게 남북 관계를 단절시켜서 어, 이게 옛날 영화 꺼내서 보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주권자 되심 또 하나님께서 북한에도 일하고 계시는 그런 믿음으로 한번 제가 통일부에 있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경제협력, 특히 이제 우리 정부가 중요시했던 어, 개성공단 금강산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남한에 있는 대북 인도적 지원 단체들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를 베이스로 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아마 오늘 참가하고 계신 분들도 그런 인도적 지원 단체, NGO들과 연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인도적 지원 부분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선양하나 재단 그 북한 내지 사역입니다. 우리 스태프들 선교사님들이 북한 현지에 들어가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들어가 계시지 않지만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 이 개성공단 저는 마지막 통일부 보직이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했는데요. 그래서 매주 개성에 들어가서 회의하고 나오고 이랬던 기억이 아직 생생하고요. 이 7.7선은 88년에는 올림픽이 있었죠, 그죠? 대통령으로 보면 노태우 대통령. 혹시 참석자 중에 그때 안 태어나신 젊은 분도 계신가요? 제가 요즘 대학교에 강의하는데 이 강의하면 역사 강의하는 느낌이 들어요. 다들 뭐 2000년생 뭐 이래갖고 저는 이때 이제 영국 유학을 떠났고요. 88년 올림픽 개막식 날. 그래서 거기 석사 과정하고 들어와서 이제 제가 독일 대사관, 미국 대사관, 또 캐도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의 경수로 발전소 지어주는 그 국제기구 뉴욕에 근무했고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우리가 남북한 관계가 제일 좋았던 시기가 2004년부터 2007년이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그때 제가 참 한국에 쭉 있으면서 어, 이 정책 결정 과정이나 또 제가 그때 대변인 뭐 사회문화교류본부장 그게 요즘은 인도지원국장인데요.
했기 때문에 인도 지원 현장이나 남북회담 현장에 있었다는 게 감사하고요. 또 캐도 있을 때는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한에 자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뉴욕에서 베이징 와서 베이징에서 고려 항공 타고 들어가서 그리고 어떤 때는 평양부터 원산 거쳐서 저 한경남도 신포까지 육로로 한 10시간 걸리거든요. 아침에 출발하면 밤에 도착하는데. 근데 본격적으로 남북한 관계가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역도 하고 또 임가공이라 해서 우리가 기계도 보내고 원자재도 보내면 북한 인력을 이용해서 생산해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그걸 우리가 임가공 교역이라는데요. 그 토대를 쌓은 것이 노태우 대통령의 88년 7월 7일 77선언이라고 하는데요. 그 내용은 뭐냐면 과거의 경쟁적이고 대결적인 적대적인 남북한 관계를 이제는 화해와 협력과 신뢰의 관계로 전환시켜 나가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통제를 받아서 북한으로 갈 수도 없었고 또 북한 사람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 북한 물품이 우리나라로 직접 들어오지는 못했어요. 중국을 거쳐서 삼국으로 들어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주요 내용이 보면 여기 전반적인 교류 그리고 경제인을 포함해서 남북 주민들이 서로 만나고 왕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경제 교류가 시작된 배경은 북한 경제가 70년대 말부터 나빠지기 시작했고 80년대 초반은 전 세계적으로 좀 불경기였고 특히 뭐 폴란드나 동독, 뭐 북한도 마찬가지겠죠. 이 외화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경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나라도 80년 초반은 어려웠고 이제 전두환 대통령 중반기부터 이제 호황으로 이제 돌아서서 그때 이제 물가 임금이 많이 올랐는데요. 그래서 여기 보면 87년부터 식량사정이 악화되고 특히 북한은 이제 80년대 말부터 폴란드를 시작해서 헝가리, 동독이 붕괴하고 소련이 붕괴하고 북한의 그 수출의 70%가 동구 국가를 대상으로 했어요. 큰 타격이겠죠, 그죠? 전체 예를 들어서 수출액이 30억이라면 21억 불이 날아간 셈이니까, 그죠? 그런 배경이었고, 그런 반면에 우리가 87년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86년, 87년이 우리 대학가와 제야 세력에 의한 민주화 시위가 가장 심했죠. 그 데모대들이 외치는 게 구호가 두 개였는데요. 하나는 대통령 직선제, 또 하나는 가자 북으로였어요. 특히 학생들이. 이제 막 동구권이 변화하고 하니까 이제 통일을 뭐 직접 하겠다. 통일 논의가 보물처럼 그런 와중에 이 정주영 회장이나 김우중 회장, 이 재벌 회장들이 북한을 방문하고요. 또 아시다시피 문익환 목사님이나 89년 임수경 또 소설가 황석영 씨가 정부와 상의 없이 이제 비밀리에 북한을 방문해서 이제 상당히 이 논란이 일어난 그런 배경에서 이제 정부에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서 이제 북한으로 가고 북한 사람을 만나고 교류 협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게 이제 국가보안법에서 막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북 관련 사항을 이제 풀어주게 되는 셈이죠. 다만 미국처럼 언제든지 북한으로 그냥 가서 북한 사람 만나는 정부 승인 없이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정부 승인 하에 가도록 했다. 그걸 말씀드리고요. 이 사진이 이제 두 가지 이렇게 이제 있고요. 이때 김무중은 김일성한테 뭐 이 큰 공단을 남포공단을 제안했고요. 그리고 이제 노태우 정부가 들어와서 북한은 정부 수립의 최대의 위기였죠.
동독이 망하고 동서독이 이제 통일되고 그게 90년 10월 3일이죠. 그죠? 그리고 소련이 붕괴하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수출 시장을 잃고 그래서 91년 1월 1일 김일성 신년사에서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지 않는 원칙에서 통일하자. 그만큼 이제 동서독처럼 혹시 이제 남한에 의한 통일이 될까 두려워한 거죠. 최고의 체제 위기에서 이제 김일성이 이제 찾은 선택은 남한과 대화하는 거죠. 그걸 이제 공산주의자들은 일시적 후퇴라 합니다. 그렇게 된 게 90년 9월부터 남북 총리회담이 서울에 시작해서 평양, 서울, 평양 번갈아 가면서 6차례나 개최되고 그 합의서가 여기 있는 92년 2월 19일에 발효된 남북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입니다. 그래서 이 총리회담 기간 중에 크게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 김다련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경제시찰단이 서울을 방문한 것. 또 하나는 노태우 대통령과 김일성 간의 정상회담을 추진했던 것. 이제 그리고 나서 김영삼 대통령이 들어와서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하겠다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기술자 방북, 그리고 경제인사는 항상 방문하게 하고 이제 경제협력도 하겠다. 이렇게 된 배경은 핵 문제가 대두되는데 미북 간에 제네바 합의로 핵 문제의 해결 길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남포공단도 시작하고. 근데 DJ가 들어와서 의미 있는 게 2차 경력 활성화 조치입니다. 그래서 대우가 남포에 투자한 거는 500억 불이었어요. 정부가 승인해 준 게. 그 왜냐하면 500억 불을 실링으로 해서 한도로 했기 때문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 투자 한도를 해제했어요. 그리고 기업인들은 언제든지 방북을 허락하겠다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게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2000년 6월부터 열렸죠. 그 정상회담 합의 속에 경제협력에 관한 것도 있고요. 이 정상회담을 해서 합의한 걸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중요한 회의체 두 개가 남북 장관급 회담이 노무현 대통령까지 21차례나 열립니다. 두세 달 만에 한 번씩 해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2000년부터 2007년 말까지 거의 한 7년 동안 계속 이어진 회담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쌀 지원하고 비료 지원했는데요. 이 경제부 재경부죠. 요즘은 기재부를 하기도 했는데 그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추진위원회도 이제 정상적으로 정기적으로 가동되었고요. 그렇게 해서 경제협력을 하는 가장 중요한 투자 보장, 이중과세 방지, 상사분쟁, 뭐 청사금 결제 이런 합의서가 체결되고요. 개성공단 금강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출입이라 하고 또 거기 근무하는 이제 우리 기업이나 우리 기관의 이제 공기업도 있죠. 그런 직원들이 체류할 수 있게 하는 이 출입 체류 합의서가 됐고요. 또 우리가 삼통이라 하는데요. 통신, 통관, 통행 그런 합의서가 체결되어서 이제 법적인 기초가 마련되었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이 김정은 집권 3년 차에 이제 처형했던 법무부 이 장성택 실세였죠. 김정일 시대에도 장성택이 포함된 이 박남기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경제사절단 18명 그리고 박봉준은 그 당시 화학부 장관이었는데요. 뒤에 총리를 2번 했어요. 김정일 때도 한 번 하고 김정은 때도 한 번 하고 이분들이 와서 여기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수 화학단지도 갔고요. 서울에는 동대문시장 롯데제가 경복궁 코엑스몰을 둘러봤는데 우리 용인에 있는 작년 이맘때쯤 됐죠.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정상회담 하러 오면서 바로 우리 삼성전자를 갔죠. 이 북한 경제사절단도 삼성전자를 갔는데 쭉 둘러보다가
딱 한 군데에서 계속 질문하고 계속 관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그 물건이 뭐였겠어요? 삼성전자에서 갖고 싶은 아이템이 있으세요? 그게 바로 김치 냉장고였습니다. 우리도 뭐 김치 냉장고 처음 나왔을 때 난리 난 거죠. 김치 냉장고 덕분에 요즘 1년 내내 신선한 김치 먹고 또 묵은 김치도 먹고 했는데,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다 김치 냉장고 한 개씩 선물로 보내줬어요. 그리고 북한 경제사절단이 올 때 약 3억 원어치 상당의 송이버섯을 갖고 왔거든요. 이제 9월 되면 북한에 이제 송이버섯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임가공이나 또 경제협력이나 아니면 뭐 단순한 무역이죠, 그죠? 을 이제 샘플도 하고 협의하기 위한 경제협력협의사무소, 그 아까 말씀드린 2000년 6월에 폭파시켰던 그 건물이었거든요. 그 전에 개성공단 시범공단에서 2005년 10월에 이 개소식을 가졌고요.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러지 않아도 보수 정부라서 남북관계가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 사고가 하나 난 거죠. 이건 뭐 예측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여성 관광객이 그 장전항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항아리 천년의, 제가 볼 때는 그 천년의 요새예요. 원래 잠수함도 있고 군사항이었는데 그 모래사장으로 아침에 새벽에 산보러 갔다가 거기 이제 접근 금지 표시가 있거든요. 그걸 넘어서 그게 이제 군사 지역이거든, 그 안쪽으로는. 그래서 이제 북한 경비병이 이제 서라 해서 서지 않으니까 총격을 가해서 이제 현장에서 사망한 사고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고, 개성공단도 이제 북한이 여러 가지 뭐 들어가고 나가고, 또 우리 남쪽에서 통일부 장관이 뭐 핵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뭐 개성공단은 어렵다 뭐 이런 발언 때문에 출입 차단도 하고, 그러다가 결정적인 것은 이제 천안함 피격이죠.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우리가 5.24 제재해서 모든 남북 교역과 방문 다 중단했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그날 아침에 5월 24일 아침에 외교안보 관계장관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이렇게 다 이제 닫는데 개성공단은 어떡하냐, 닫아야 하느냐 하는데, 통일부 장관은 유지해야 된다 하고 다른 부처 장관은 닫아야 된다 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의 특유한 뭐 그런 말 아세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지 마라. 떨어뜨리면 다 깨지니까 이제 그게 이제 올인하지 말라는 거죠, 한쪽으로. 이때는 참 현명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남북 관계, 대북 정책에서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다 모든 걸 다 끊어 놓으면 복원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한 가지는 살려둬야 되니까 개성공단은 현재대로 그냥 두자. 대신 개성공단에 새로 기업이 들어가거나 이제 신규 투자는 안 된다. 그렇게 묶어두고 살려두었어요. 그런데 이제 뒤에 와서 북한이 미사일 쏘고 핵실험하고 이제 4차 핵실험하는 통에 박근혜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전면 중단 선언을 하죠. 이때가 구정 연휴 때거든요. 그래서 기업에 한 사람들은 막 되게 항의를 많이 했죠. 아니 연휴 때 그걸 쉴 때 사전 귀띔도 안 해주고 해버리면 우리 거기 두고 온 물건 뭐 특히 개인적인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숙식을 거기서 하고 한 달에 한두 번 남쪽으로 오니까. 그 다음날 북한은 전체 다 나가라고 하면서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되었죠. 교역 현황을 보면 이렇게 많은 이유가 2004년부터, 여기는 개성공단에 들락날락, 금강산에 들락날락하는 물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교역에. 실제로 대부분이 개성공단 들락날락하는 거고요. 이제 3대 경제협력 사업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금강산 관광은 정주영 회장의 고향이죠. 통천이. 그걸로 이제 시작돼서 개인적인 의지, 또 자기가 통천을 떠날 때 아버지 수업한 돈을 갖고 이제 서울로 왔기 때문에 그걸 갚는다는 의미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특히 이산가족 행사를 하면서 더 좀 활성화되었고요.
이산가족 분들은 고생하셨죠. 연로하신데 육로로 그렇게 멀리까지 가시느라고. 그리고 육로 관광도 했고요. 그리고 내금강, 우리가 많이 보는 게 바닷가 쪽 외금강이고요. 내금강은 꼭 설악산 분위기하고 비슷합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아까 보신 그 이 관광객 비격 사건으로 중단됐고요. 이 철도도로 연결은 개성공단과 금강산으로 인원과 물자와 차량이 들락날락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시켰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연결할 때에 요게 출입사무소가 있죠. 여기는 남북 출입사무소에 남측 출입사무소. 이게 이제 뭐 신문에 이름 있으면 많이 나죠. 평창올림픽 때 이제 북한 응원단이 육로로 들어왔는데 이거 출경할 때 혹시 이쪽으로 들락날락 하신 분 있으세요? 개성공단 가거나 금강산 가면 출입사무소 통과하고요. 북측도 이제 출입사무소 있고 철도 시범 운행도 한번 노무현 대통령이 말기했고 이건 공사할 때 이제 지뢰 제거 이런 장면이고요. 이 북측 동해 쪽에 금강산 쪽에는 북측 기차가 내려왔거든 남쪽으로요. 그래서 북측 기관차와 우리 승무원이고요. 이건 남측 기관차와 가 되겠고요. 개성공단 사업은 2003년부터 착공해서 시범단지에서 첫 번째 생산품이 2004년 12월에 소노코 쿠진웨어라는 냄비가 출시되어서 롯데 명동점에서 이제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말기에 5만 명을 늘었고요. 근데 재밌는 통계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끝날 때는 개성공단의 기업 채수가 65개였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끝날 때 그 2배로 그러니까 개성공단을 사실 시작하고 기초를 뗀 분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인데 실제로 개성공단이 가장 활성화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 때예요. 그래서 좀 특이하죠, 그죠? 그래서 기업체 수도 배가 늘고 그 근로자 수도 여기 보면 22,000명에서 52,000명 배 이상 늘었던 시기가 이명박 대통령 때고요. 이제 이 공단 내부 모습인데 저는 어릴 때 제가 고향이 대구 근처라서 그 섬유 공장 방직 공장에 친척이 하고 있어 많이 들어갔는데 그때보다 비하면 이 근무 환경이 개성공단이 뭐 월등히 좋습니다. 훨씬 밝고 냉난방 잘 되고 우리는 그때 뭐 2교대 12시간씩 일하고 했거든요. 또 어둡고 화장실도 잘 못 가고 그랬는데 요게 이제 그 패러글라이딩 공장이에요. 수익이 많이 나는. 프랑스에서 원단을 갖고 와서 가볍고 질긴 그래서 이 남은 원단으로 꽃 만든 거 보이세요? 이 손재주들이 좋아갖고 여기도 꽃 저희 집에도 있어요. 만들어준. 근데 역시 이 3대 경제영역 사업을 보면은 개성공단도 그렇고 금강산도 그렇고 북한 군부대가 있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 과거 이 전쟁터가 경제협력의 장으로 간다 해서 어떤 평화공존과 경제공동체의 상징이 되고요. 또 북한 근로자하고 우리 근로자가 같이 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북한의 변화에 기여하고 서로 이해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도 그렇고 개성공단도 민간이 먼저 합의해서 현대적으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법적 조치나 이런 거는 남북 당국 간에 또 해야 되고 그래서 민간과 당국 차원의 협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다만 이 남북한이 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분단 국가이다 보니까 이 정치 군사 문제가 여전히 더 중요하고 특히 북한은 정치가 모든 걸 지배하는 사회잖아요. 아시다시피 무상화가 있고 그죠? 유일 지배 체제고. 그래서 이 정경 분리가 안 돼요, 사실은. 말은 정부가 우리가 뭐 정경 분리한다 하지만 쉽지 않고요. 그런 한계가 있고 두 번째 인도적 지원이 시작된 거는 95, 96, 97 3년 연달아 북한이 처음 두 해는 북한 말로 큰 물 피해 대홍수가 났고요. 97년은 가뭄으로
이제 우리가 뭐 몇십만 명이 죽은지 몇백만 명이 죽은지 모를 정도로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북한은 이것을 고난의 행군이라죠. 북한 역사상 최초로 국제사회에 손을 내민 북한이나 남한이나 사람들이 자존심이 강하잖아요. 체면을 중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전례 없이 이게 상당히 이례적이었죠. 북한이. 유엔에 지원 요청했고 우리나라, 미국 등이 유엔 기구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지원도 하고요. 그래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이제 가장 활성화되었고요. 여기 정부별로 보면 알 수 있죠. 그 지원이 민간 정부 합해서 노무현 정부 때가 이제 가장 액수가 많았고 그다음 김대중 정부 이렇게 되는데요. 그럼 인도적 협력, 인도적 뭐 요즘은 협력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은 과거에는 이제 지원이라 했거든요. 이제 가장 한 게 이제 긴급 구호죠. 식량이죠, 여전히. 식량 속에는 쌀, 옥수수, 밀가루도 있지만 현지에 국수 공장, 빵 공장을 만들어서 이제 지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가장 농축산 분야에 원했던 게 비닐 방막입니다. 그 당시 이제 화학공업이 좀 위축되어 갖고 비닐이 있어야 사실 모판 만들 때나 아니면 감자나 고구마 싹 틔울 때 다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필요한 게 농기구죠. 북한은 최근까지도 삽자루를 그냥 우리 나무 있죠. 이렇게. 그걸 기계로 만든 삽자루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되게 불편하죠. 삽자루를 딱 잡으면 끝에 삼각이 돼서 손잡이가 딱 돼야 되는데 그게 없이 이제 일자로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남쪽에서 많이 공이 들었던 게 북한은 이제 김일성의 그 농업 방침 때문에 계단식 산을 깎아서 하는 바람에 우리가 조림 사업, 산림 복구를 우리가 많이 이제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영유아 임산부, 이제 저희 선양하는 이제 장애인 지원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긴급구호를 이제 개발 협력으로 한 게 이제 이런 개발 지원이라는 거죠. 농장, 공장, 목장 이런. 그리고 이 정부가 하면 북한이 좀 껄끄러워하는 그런 예민한 사업들을 민간단체들이 몇 개 단체 콘소시엄으로 하고 전액 정부 기금으로 지원한 사업을 우리가 합동사업이라는데 예를 들면 북한의 영양실태조사, 우리 새마을사업처럼 여기 있는 강남군 종합복지모델링은 홍정길 목사님이 하신 남북나눔운동에서 이제 주관돼서 북한의 주택을 거의 400채 지어줬어요. 그런 사업이 있었고요. 이 인도적 협력의 의미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인도적 지원하는 단체들이 가면 북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잖아요. 직접 이렇게 현장에서. 그런 의미에서 북한 주민들이 계속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이 미국이나 남조선에 대한 적개심 이걸 완화시키고 남한 사회 그래서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온 지원품 쌀이나 그리고 분유 그리고 빵 공장에 나온 빵 이런 걸 보고 특히 이제 초기에는 이런 표시를 못하게 했는데 나중에는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걸 지울 틈이 없었거든요.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걸 보고 남한이 참 잘 사는구나. 자기들이 듣기로는 남조선은 미국 식민지라서 미제가 다 착취해가고 거지들만 우글거린다 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이제 TV 드라마도 이제 보고 했겠지만요. 그리고 우리도 성과가 있었던 게 특히 이제 금강산 관광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개성공단은 짧게밖에 못 가지만 금강산은 이 마을을 많이 거쳐가잖아요. 보고 이제 참 생각보다 북한이 첫째는 못 산다. 그리고 참 남북관관계가 가에 철조망을 쳐놨으니까 참 이렇게 접촉이 쉽지 않구나. 그리고 북한 사람 이제 매점에 있거나 호텔에 있는 북한 종업원하고 얘기해 보면 그래도 한민족이구나. 그런 걸 느낄 수 있었다는 얘기를 이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대북 지원에 대해서 아마 교회에서도 아마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둘로 갈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특히 북한이 핵 미사일 뭐 특히 김정은이 요즘 남한에 대해서도 전술핵을 쓰겠다 이러니까 결국 지원한 게뭐 핵 미사일 개발로 돌아온 게 아니냐 하는 그런 퍼주기에 대한 반대, 그죠? 그리고 우리가 뭘 주면 이 전용 군인이나 단간부한테 가는 거 아니냐, 뭐 병원 지으면 다 단간부만 치료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있고요. 그래도 이제 찬성하는 거는 그래도 다녀온 분, 북한을 한번 본 사람은 달라요. 일단 우리 뭐 60년대 초처럼 너무 못 사니까. 응? 그래도 주민들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이 형제가 아니냐. 그리고 이렇게 주면 주민의식이나 북한 사회가 좀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문화 교류도 이제 특히 요즘같이 당국 관계가 중단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민간 단체가 지원하고 좀 하면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의 올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좀 쿠션 역할이 있거든요. 그게 좀 아쉬워요. 이제 뒤에 설명드립니다만 이제 최근에 저희 선양하나가 3살부터 10살까지 분유 30톤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이거 반출 승인, 우리 정부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북한에 물자가 들어갈 때. 물론 남쪽에서 제조한 게 중국에서 제조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느끼는 게 물론 보수 정부이기도 하고 지금 뭐 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은 뭐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붙어서 그래서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한국, 일본, 미국 이렇게 북방, 남방, 삼박관계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적인 것도 있지만 좀 이 아마추어 같다. 왜 그러냐면 아니 한쪽에는 이렇게 막 그 말 대치하고 있지만 핵 문제 때문에 안보 쪽에서는 그러나 뭔가 한쪽에 이게 쿠션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도적 지원은 좀 잘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길을 터줘야 되는데 그걸 되게 지금 분위기는 차단하고 있거든요. 뭐 겉으로는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뭐 인도적 지원은 뭐 활성화하겠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지금 안 그렇거든요. 근데 미국 정부는 최근에 우리는 이제 미국 국적자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교포도 있고 순수 미국 그 백인도 있지만 미국 국무부에서 이제 오토 원비어 그 대학생이 죽고 나서는 특별 여권을 받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 말은 국무부 승인을 받고 가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전에도 그 특별 여권 갖고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올 초에 특별 여권 신청을 하라 그래갖고 우리 한 10명 우리 선양관에 소속돼 있는 미국 시민권자들 신청해서 한 달 전에 그 특별 여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에는 단수예요. 한번 북한을 다녀오면 다음 갈 때 또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1년 동안 복수를 해줬어요. 1년 동안 북한 드나들 때는 그때마다 받을 필요가 없이 이제 그거 갖고 여권 갖고 드나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국은 좀 더 이렇게 이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구나. 북한하고 계속 이렇게 좀 뭐 핵 문제 때문에 대립하고 있어도 미국 시민들이 북한 인도적 차원에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잖아요. 다 그걸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그래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데 이제 이 차원에서 사실 당국 관계가 막혀 있으면 민간은 좀 열어두는 것이 이 위기 관리나 상황 관리에 좋다 이거죠. 이건 이제 그냥 읽어보시고요. 마지막 이제 제가 선양 하나 사례를 이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저희 선양 하나 재단은 미국 텍사스주에 얼마 전에 총격 사건 일어난 그 도시입니다. 케네디가 암살당했던 도시가 달라스죠 또. 거기에 텍사스주에 이그니스 커뮤니티라는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인이고요. 한국에는 통일부에 등록되어 있는 법인인데요. 이 라선 쪽에는 여기 라선이죠. 끝에 이제 두만강 끝에 중국하고 이제 블라디보스톡하고 같이 점하는 여기에 이제 2007년에 사역을 시작했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극률이라 해서 유치원 다가소 보건소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발 공장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는 평양의학대학 병원 안에 척추재활센터라는 걸 이제 병원을 우리가 짓기 시작했고요. 여기 초기에 우리 이제 사역자들인데요. 주로 미국 시민권자와 대부분 북한 내에 들어가 내지에 체류하면서 사역하는 분들은 이 조선족 선교사들입니다. 그래서 미국 국적자, 중국 국적자들이 내지에 체류하면서 사역을 했고요. 나선 지역에 20개 유치원 타가소, 선생님하고 합하면 거의 1000여 명 되는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다른 미국, 캐나다 분들이 맡던 유치원을 다 두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 유치원 타가서 어린이들한테도 코로나 기간 동안은 2가지를 요구했어요. 쌀하고 전심줄, 그리고 겨울에 석탄, 여기. 그래서 저희는 3년 동안 한 2,000명, 우리 1,000명, 그리고 다른 단체들과 하는 1,000명까지 해서 2,000명에 대해서 쌀, 석탄 지원을 계속 했었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여기 있듯이 뭐 이렇게 간식, 뭐 필요한 물품, 냉장고, 겨울철 되면 김장용, 진료소는 보건소라 보면 되고요. 6개. 여기 이제 왕진 가방, 혈압계, 정진기 이런 건 이제 지원했고요. 그래서 요구르트는 현지에 그 미국 선교사가 와서 목장을 하거든요. 하면서 요구르트를 만들어내요. 그걸 구입해서 이 어린이들한테 우리가 간식으로 나눠주고요. 또 이제 뭐 식사 나눠주고 우리 이제 모니터링 가면 이렇게 악기 애들 연주도 하고요. 요게 이제 LA의 글로벌 미션 교회의 원로 목사 김대평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사실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의 그 대부 같으신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바이 선교회라는 거 만들어서 우리 선양 하나도 많이 후원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직접 이제 애들 유치원 다 가서 둘러보고 식사 주고 이렇게 이제 건물이 이제 낡으면 우리가 보수해 주고요. 시멘트도 주고 이렇게 이제 보건소에 혈압계 지원하고 이게 이제 4월 13일 날 15톤이 들어갔고요. 지난주에 15톤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북한이 작년 11월에 나선 시장, 우리 북한은 인민위원장인데 3살부터 10살까지 지금 북한이 코로나 3년 동안 겪으면서 뭐 식량난이 너무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게요. 이거 보면 15톤이 무지 많아요. 그죠? 네? 우리 30톤이라면 10톤짜리 트럭으로도 3대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15톤이거든요. 이건 중국 트럭으로 이제 중국 공장에서 만들어 싣고 왔고요. 이걸 북한 들어가는 이제 컨테이너에 이제 옮겨 실는 거거든요. 옮겨 실어서 참 감사하게도 근데 분유값이 되게 비싸요. 많이 올라가서 30톤이 2억 4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참 무사히 다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서 참 감사한 부분이고요. 우리가 신발 공장을 직접 운영해서 신발 생산해서 한 켤레당 10,000원씩 후원받아서 북한 어린이들한테 겨울에 지금까지 10만 켤레 지원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모금은 계속됐고요. 근데 생산을 못해서 원자재가 중국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북한 직원 50명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만 남아서 이제 남은 그 자재 갖고 이렇게 생산은 조금씩 했대요. 그래서 월급은 계속 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공장 모습이고 이제 요 흰 옷 입은 게 북한 근로자고요. 앞에 부분이 우리 조선족 선교사님들 가족들이 다 가서 우리 공동체 생활하거든요. 우리 신발 공장 건물 위에 숙소가 있는데 보통 들어가면 한 달씩 체류하면서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하는 건 이제 괜찮으니까요. 이게 우리 이제 신발 공장 모습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원하는 그 눈장화에서 요 눈장화 목이 긴 우리 털신 같은 거죠. 또 하지만
현지에서도 팔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색깔 다양하게. 그런데 신발이 중소기업은 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요. 신발 산업이라는 자체가. 왜냐하면 신발은 사이즈가 다 다르잖아요. 문수가. 그죠? 뭐 210부터 뭐 남자가 요즘 키 큰 1m 90을 되면 300 또 신거든요. 300mm. 그렇죠. 또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또 모양이 다르고. 그래서 이게 한 가지 품목으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니면 다 적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후원받아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이게 이제 지원하는 이제 눈장화. 그래서 우리가 18년에 이제 평양에 상품 전시에 출품을 해야 이제 우리 신발도 이제 선전돼서 사가고 하거든요. 전시회 2018이 17일 평양 제1백화점에서 개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리주호 동지, 경공업상 최일용 동지, 관계부문, 출품단위 일꾼들, 연구사,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3대 혁명 서조원, 노동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리주호 동지가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제품 전시회와 과학기술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되는 신발 전시회에는 전국의 모든 신발 생산단위들이 다 참가했습니다. 여기 이제 전시장에는 나이별, 계절별, 이게 우리 직종별에 라산 선양 따르는 우리 공장이고요. 940여 종의 우리 직원들. 신발들이 다종화, 다양화, 다색화, 경량화의 요구에 맞게 자기 단위 특성을 살려서 이 출품된 것으로 해서 전시에 참가 단위들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관심이 대단히 전시회 그리고 우리가 그 10월, 11월, 12월 생산해서 이제 지원하면 4월경에 이제 모니터링을 갑니다. 그러면 가면 이렇게 애들이 이제 자기 받은 신발 이렇게 신어보고 또 사이즈가 어떻고 이렇게 들고 또 좋다고 이렇게 이제 매년 가니까 이제 또 애들이 쑥쑥 자란 것도 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가장 큰 사업, 이제 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은 병원입니다. 이렇게. 이 평양척추재활센터라는 건요, 이제 우리 대상이 뇌성마비 어린이들입니다. 혹시 주변에 이제 뇌성마비 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생각보다 뇌성마비 자폐증 장애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 어린이들의 특징은 누구 한 사람이 24시간 내내 주변에 케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 장애 어린이가 태어나서 있는 가정들이 대체로 이제 엄마 혼자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저희 이제 최근에 이제 남쪽에서 이렇게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이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2013년에 북한 보건성하고 합의해서 이 병원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북한은 이 뇌성마비라는 자체의 진단 과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왜 병원 가면 무슨 과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이게 소아행동발달 장애라는 진단명이래요. 그게. 그렇게 해서 이제 소아재활 쪽으로 가거든요. 네, 없어서 이제 우리가 전문의 과정을 만들어야 되겠다. 병원이 완공되면 2년 전문의, 북한은 전문의 과정이 없거든요. 우리처럼 그 의대하고 또 레지던트, 뭐 예과 본과 6년하고 뭐 인턴 레지던트, 그런 인턴 레지던트가 없어요. 그냥 5년 내지 7년 의대 나오면 바로 이제 국가 시험도 없어요. 북한은 바로 병원에 가고 중간중간에 시험 쳐서 이제 북한은 그 승급 시험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3급, 2급, 1급 올라가는 거라서 우리나라에 있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뭐 다 안마사까지 다 북한은 의대 출신이에요. 하나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스티브 윤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요. 카이로프라틱
그 박사를 미국에서 받았고 북한에서도 그 평양의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제 북한에서 박사와 교수 타이틀을 받은 최초의 미국 국적자. 2011년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요 원래 병원에 있었던 박인춘 부원장하고 우리 스티브 윤 선교사하고 둘이 공동 소장입니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우리 이제 병원 매점도 하고요. 2017년에는 북한 의사 27명을 우리 척추재활센터로 발령을 내서 근무하고 있고요. 2019년 말에 이제 건물, 아까 본 건물을 다 지었어요. 건물 짓는 데는 약 33억 원이 들었고요. 의료 장비가 한 10억 원 상당인데 4분의 1은 코로나 첫년 2020년에 들어갔고요. 지금 4분의 3은 아직도 부산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문의 과정 열리면 커리큘럼을 우리가 그 커리큘럼 짜고 교과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작업을 코로나 기간 동안 남쪽에서 약 15분 의사, 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참석해서 만들고 있고요. 이 병원은 이 틀을 받아서 바로 평의대 건물 안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최종 이제 건물이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이렇게 다 해서 이거는 중국 건설 회사가 그 엘리베이터까지 하고 이게 외관 중에 하나인데 이게 에어컨 실외기죠. 그래서 북한 회사들이 너무 좋아해요. 아마 단일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 제일 많은, 그래서 자기들 말로 거의 이거는 5성급 호텔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코로나 전에 12월 중순에 이제 방문해서 우리 병원 앞에서 찍은 사진. 여기 이제 스티브 윤 선교사고요. 우리 중국 우리 명남 선교사고, 요 박인춘 부원장, 요건 김 팀장 북한 의사고요. 요 LA 계시는 허 목사님이고, 우리 요 싱가포르 자매고요. 요거는 이제 우리 중국 조선족 선교사님들입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북한에 들어가서 이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미국 제일 중요한 재무부 이 대외자산청 라이선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에 공식적으로 받았고요. 우리 국내에 있는 로펌의 변호사가, 우리 자문 변호사가 자기가 이 유명한 오펙 이 라이선스 이거 처음 본다고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라이선스. 그리고 2년마다 계속 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왜 병원이 시작됐느냐? 원래 이제 라선에 있었는데 이 복신이에요. 이름이 김복신이, 할머니가 복신이 6살짜리 된 거 2012년 1월에 안고 왔어요. 보지만 복신이는 사지 경직성 마비거든요. 우리 내성마비의 전형적인. 사지 경직성이 오면서 이 턱 근육도 마비돼서 자기가 음식을 씹을 수 없어요. 할머니가 음식을 씹어서 넣어주는, 손도 여기 못 펴요. 그래서 스티브 윤 선교사가 한 2달 치료할 때 이제 손에 좀 펴고 이렇게 좋아지는 와중에 이제 스티브 윤 선교사가 평양으로 오게 됐는데, 근데 북한은 우리도 옛날에 장애자 있으면 우리 병신이라 그래갖고 뭐 창피하게 생각하고 막 감추고 그랬잖아요. 북한도 마찬가지. 북한도 이 장애인을 불구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애가 태어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한 사람도 살기 힘든데 괜히 아이 고생시키지 말고 빨리 가게 해주라. 그러니까 호적에도 안 올리고 밖으로도 못 나오고 집에 가둬놓고. 그런데 결국 얘들은 이제 이 섭취를, 영양 섭취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 일찍 죽거든요. 내성마비 자폐증 얘들은. 그래서 저 복신이 때문에 이제 시작됐는데, 복신이를 윤선교사님이 이제 평양으로 오니까 평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데리고 와서 6인 병실 중에 한 테이블 한 침대 하나 얻어서 할머니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복신이가 오니까 2가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는 그 같은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막 핸드폰을 하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어이, 뭐 누구누구 걔 있잖아. 걔와 같은 애가 우리 평양에 지금 병원에 와 있는데 이거 지금 치료할 수 있대. 그러니까 그런 뇌성마비 애들이 지방에서 뭐 평양에서 이제 막 몰려오는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는 말에. 그동안에는 뭐 그게 무슨 병인지 왜 그런지 진단 과목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할머니가 씹어서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대소변 받으니까 이게 자꾸 이제 뒷담화를 하는 거야. 불편하니까 이게. 그래서 2달 있다 할머니가 복신이 없고 가버려요. 고향으로. 그래서 나중에 복신이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복신이는 하늘나라 가고 없다고. 복신이 덕분에 생긴 사업이고요. 복신이가 떠나고 나서 2012년 10월에 이 10살짜리 박우인이라는 애가 부모님한테 엎혀서 왔어요. 여기 보면 이렇게 못 펴거든 다리를요. 이제 우인이는 1년 동안 치료받고 수술도 받고 해서 이제 많이 좋아져서 퇴원했어요. 그 우인이 치료하는 장면인데요. 잘하네. 무릎 앞으로, 무릎 앞으로. 잘하네. 무릎 꿇고, 그렇지. 무릎 앞으로, 무릎 앞으로. 그렇지. 그렇지. 무릎 앞으로, 무릎 앞으로. 조이고, 그렇지. 계속 오세요. 어우, 잘한다. 와우. 이렇게 이쁘게 봐. 아, 이쁘다. 너무 그래서 이 자기가 앉지도 못해서 이제 벨트를 매서 수업 듣고 엎혀서 학교 가고 했던 우인이가 우리 이제 스티브 윤 교수님 해서 이제 퇴원을 자기 발로 걸어서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앉아서 하는데 퇴원하는 날 그게 이제 2013년 10월 아까 병원 합의한 날하고 이제 비슷하잖아요. 그죠? 병원 짓기로 한 날. 이제 다 우인이 가고 나서 이제 한 의사가 아까 그 본 흰 옷 입은 여의사가 윤 선생 방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펑펑 울면서 윤 선생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 지금까지 저 우인이 같은 애 많이 없는데 수없이 많이 왔는데 다 돌려보냈다고 어쩔 줄을 몰라서 그거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우리 윤 교수가 지금부터 대책을 세웁시다.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이제 병원을 짓기로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 북한 의사들도 참 그 뜨거운 마음이 있어서 열성적으로 이제 해서 병원을 짓기 시작했고요. 또 이제 자폐 어린이 중국에 계신 미국자 앨리슨이라는 자매가 10년 동안 중국에서 이제 자폐 어린이 치료하는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우리 선영하나에 들어와서 이 자폐증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렇게 눈을 맞추고 하면 애들이 초점을 맞추고 뭐 그렇게 변한대요. 그리고 지금 태백에서 한국말 공부하고 있는 레티샤라는 브라질 자매예요. 이 물리치료사인데 아까 본 2019년 12월에 같이 들어가서 북한 어린이 이제 물리치료하는 장면이고요. 오늘 북한 의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각 지역에 온 사진들이 지금까지 우리 그 자폐증 내성마비 온 어린이들 우리가 사진 다 찍고 이름 다 갖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수많은 이 장애 어린이들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하면서 12개 지방병원에도 평의대에 있는 것과 똑같은 그런 소아행동발달장애 치료센터를 지금 개혁하고 있고요. 그중에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우리가 기금 지원을 받아서 이게 12개고요. 3군데는 오픈했어요. 약 5천만 원, 1억 5천 지원받아서. 그래서 원산하고 여기 평성이라는 평안남도, 남포 이렇게 이제 스티브 윤 조이 사모님 이렇게 해서 이제 사진을 찍은 거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코이카도 그렇고 우리가 저 뭐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 교회 같은 데 보면 병원 많이 짓잖아. 그죠? 그래서 병원 지으면 제일 문제가 뭐겠어요? 아프리카든 아시아든 방글라데시 뭐 이런 뭐 캄보디아 이런 데 가면 의사가 안 갈라 그래요. 일단 우리나라. 의사가 없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병원 건물만 지어놓으면 그게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북한이기 때문에 혹시 우리가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선영하나가 북한 의사 27명이 우리가 못 들어가도 이 병원을 가동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우리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하잖아요. 지속 가능한 병원이 될 수 있도록 이 트레이닝을 계속 해왔어요. 필리핀이 미국하고 올해 동맹국이라서 이 재활의학이 발달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연수를 했고요. 홍콩에서 했고 제가 이제 2019년 상해 양지병원을 직접 갔는데 이 보바스 치료법은 강사가 한국에서 갔어요. 중요한 거는.
그래서 중국 치료사, 북한 의사들이 와서 이제 여기에 스티브 윤 그리고 이 북한 박원춘 부원장이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홍콩이고요. 상해 양지병원 할 때 앞줄 여기에 북한에서 8명 그리고 이분이 한국 보바스 치료사예요. 그래서 이 한국 치료사들이 이제 설명해주고 북한 의사가 누워서 직접 설명하고 중국 양지병원에 있는 내성마비 어린애 얘는 사지마비까지는 안 왔어요. 양손 정도 마비된 애를 어떻게 진단하고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렇게 2주 동안 했는데 이게 참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이 북한 의사들도 너무 좋아서 매년 하자 했는데 이제 코로나 터져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 장비 이제 1차본 갈 때 부산에서 이제 이렇게 컨테이너 실어서 2개가 갔고요. 지금 아직 4개 분이 이제 양산세관에 있는데요. 이런 이제 초음파 장비, 요건 아직 못 가고 있는 장비입니다. 제가 참 좀 빠르게 1시간 동안 많은 걸 설명하다 보니까 진행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건 여기까지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에 현재 좀 코로나 이후의 북한 상황이라든지 뭐 제2의 고난의 행군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네네.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리고 어떻게 조금 지금 뭐 교류가 좀 활동이 조금 있기는 있는 건지 네, 역시 궁금합니다. 목사님이 가장 중요한 핵심 질문을 해주셨네요. 3년 동안 이제 북중 국경이 막혔잖아요.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2002년부터 배급제를 평양을 제외한 그리고 군인들이나 공무원 그리고 뭐 대기업 이런 데 제외한 주민들한테는 이제 배급을 중단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영상점을 통한 배급표를 통해서 싸게 구입하는 길은 없으니까 그 대신 시장을 열어줬잖아요. 시장에서 구입하는데 그 시장에 나온 물건들이 70%가 중국에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기간에 이제 못 들어오니까 이제 물자 부족이 생긴 거죠. 근데 물자 부족이 생겼으면 그러면 뭐 북한은 다 뭐 샴푸부터 해서 비누 뭐 다 없었느냐? 근데 또 한 가지 묘한 것이 이제 2017년에 이제 그 핵 문제 때문에 유엔 안보리 제재로 북한이 이제 가장 그 외화 수입을 많이 하는 수산물 그리고 광물이거든요. 그중에 이제 석탄, 철광석. 뭐 혹시 중국 국경 가면 그 무산 탄광 보잖아요. 중국 트럭이 와서 직접 싣고 가는 건데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의류 수출이거든요. 이거 세계로 한 2, 30억 불을 벌어요. 그래서 요새는 그 2, 30억 불을 해킹으로 본다 그러더라고요, 북한이. 예, 해킹으로 해갖고 보는데 어쨌든 석탄을 수출 못하니까 북한 정부에서 이걸 내수로 다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석탄이 국내로 가니까 이제 공장이나 화력 발전이 활성화되어서 이 석탄 부산물,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북한에서 나온 소식 있는 거 보니까 뭐 비닐하우스가 뭐 그렇게 많아졌더라고 북한에요. 옛날에 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남쪽에서 갔는데 그러니까 석탄 산업이 활성화되니까 그 화학 부산물로 비닐 생산이 많아지듯이 북한 내부적으로 생산은 는 거죠. 그러니까 공장 가동률이 높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식량은 북한이 계속 뭐 요즘 우리가 봄에 보면 냉해가 많잖아요. 그래서 쌀값 뭐 옥수수값 이런 게 다 이제 너무 많이 올랐죠. 올라서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상당수가 영양실조를 더 겪고 있을 거다. 이제 자기가 구입할 수 있는 지역이나 소득이 되는 계층은 이제 괜찮은데 특히 이제 고난의 행군 때도 그랬는데 도시에 있는 좀 공장이나 소득원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고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북한이 올 초부터 원래 작년 12월부터 국경을 이제 개방한다 했는데 사실 뭐 2월, 3월부터 이제 신의주와 단동은 이제
북한 정부가 보기에 긴급한 물자는 지금 신의주 단동 쪽으로 들어가고 지금 우리가 들어간 훈춘 원정에서 나선으로 들어가는 것도 지금 3월부터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다른 중간에도 열려서 북한이 긴급하게 필요로 물자들은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한 달 전에 심양에 있는 북한 영사관에서 우리 그 동북 삼성 연변 지역에 있는 여행사에다가 8월부터 중국 관광객을 받으니까 준비하라고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선양하는 여행사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아웃리치 가시는 분들 한국교회에서 그거 이제 중국 국경 투어도 하고 외국인 이제 북한으로 데리고 들어가기도 하는데 그걸로 보면 8월부터 특히 이제 그저께 WTO가 이머전시 해제했잖아요. 코로나. 그렇기 때문에 8월부터 북한이 관광객 받는다 하니까 아마 이제 인도적 지원 단체 아마 인원도 좀 받을 걸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분유를 보내면서 의료 장비도 빨리 받아갔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제 평양의학대학에서 이제 답이 온 게 지금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우선순위대별로 하니까 이건 이제 장애인 물품이잖아요. 의료 장비가. 그래서 5월 말까지는 받기 어렵다. 왜냐하면 대련에서 남포까지 이제 배도 이게 이제 배가 많지 않은데 제재 때문에 외국 배들은 이제 운항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 배만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급한 물자가 많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데 그렇게 볼 때 이제 올 가을부터는 아마 사람들과 물자들이 좀 더 폭넓게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도적 지원 단체 NGO들이 국제적 NGO들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요. 다만 북한이 이런 지원 이번에 분유도 남측 자본과 물자는 받지 않겠다. 이런 조건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 이전과 똑같이 남한 국적자는 아직도 아마 허용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를 후원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도 뭐 북한 지원을 하고 있는 건지, 북한 주민들을 미국처럼 인도적으로 지원하려면 우리나라는 어느 민간단체의 창구를 통해야 하는지요? 뭐 이렇게 물으셨는데요. 뭐 국경 없는 의사회는 제가 뭐 관여하고 있지 않으니까 어떤 현황인지 모르겠고요. 다만 유엔에서 한 2주 전인가 뭐 유엔 산하 단체에서 북한에 뭐 역량상 그 지원을 했다고 발표한 게 있어요. 그것도 뭐 그 RFA인가 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칸가 했는데 뭐 유엔이 직접 이제 인용해서 이제 보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확인이 어렵고요. 아마 다만 국제 NGO들이 다 이제 준비는 시작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내 NGO들이 국내에만 있는 NGO들이 대부분이에요. 우리 선양하나는 이제 국제적 NGO니까 저희는 이제 미국 창구가 있기 때문에 계속 이제 지원이 들어가고요. 또 뭐 저희하고 같이 장애인 사회가 하는 뭐 국제 푸른 나무 재단이라든가 또 뭐 그 국제적으로 돼 있는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월드 비전이나 뭐 유니세프 이런 데는 뭐 다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도적 NGO 단체들에 대한 그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어떤 대북 접근, 대북 어떤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예를 들자면 그게 순수 국내 NGO들 예를 들자 무슨 남북 하나독기 서로독기라든가 뭐 이런 순수 국내적인 것들이 있을 거고 또 우리 해외 디아스포라들이 미국이나 네. 캐나다나에서 이렇게 운영하는 또 이거는 뭐 순수 국내라고는 볼 수 없겠지만 또 외국인들이 많이 또 참여하는 이런 인도적 있는데 김정은 총비서가 그 언제부터 이렇게 그 소위 대남 인도적 교류, 인도적 지원 같은 거 받지 말라 한 게 그 이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부터 그랬던 건지 김정은 위원장이 초기에 들어왔을 때는 꼭 그랬던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 이렇게 될 경우에 순수 국내 NGO들이 앞으로 대북
그 인도적 사업에 같이 코로나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어렵다고 보시는지. 네. 네. 우리가 2017년, 2016년, 17년, 이때는 남북 관계가 조금 막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결정적인 거는 이제 미국 싱가포르 정상회담하고 이제 2019년 2월에 이제 하노이 회담이 이제 결렬되고 나서 또 실무회담까지 했는데 깨지고 우리가 이제 사실 2019년 하반기부터 이제 사실 2018년 평창올림픽부터 2019년도까지는 우리 남측 단체도 북한을 많이 갔어요, 그때. 그죠? 갔는데 이제 2020년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북한이 이 남측하고 이제 관계를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안 좋아지면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건 어쨌든 하노이 회담 깨지고 나서죠.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만 알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남쪽에서는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악화되어서 뭐 때문에 깨졌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강력한 불만이 폭발한 게 2020년 6월에 두 분이 합의해서 만든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성에 있는 그걸 이제 폭발시킴으로 해서 이제 완전히 관계가 진짜 박살났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0년 12월에 북한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의 내용이 뭐냐면 이 남조선, 미국, 일본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이 흔히 말하는 부르주아 반동사상,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기 영상물, 노래, 영상물에는 드라마, 영화, 그죠? 음악, 그다음에 머리 모양, 또 옷 모양 이런 걸 흉내 내거나 드라마 TV를 보거나 출판물을 갖고 와서 나누거나 하는 건 사형까지 처할 수 있게 법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청소년 사상 이렇게 해서 이 말투도 평양말을 쓰게 하는 법도 만들었어요. 또 그 정도로 남측하고 완전히 접근을 차단하는 법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통일부 있고 지금 계속 NGO 하는데 2020년 이전까지는 우리한테 이런 걸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할 때 말로는 남측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했지 최근처럼 이 합의서나 제안서 속에 문서로 박아서 일체의 남측 자금이나 물자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게 박는 게 참 아이러니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 말기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 계실 때 단체별로 5억씩 줬거든요. 기금을 북한 지원하게. 저는 그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분명히 북측은 남측 거 빠지 말라 했는데 정부는 왜 남측 단체한테 5억씩 주느냐. 그런데 그 단체들 중에 실제로 북한에 물건을 들여보낸 단체는 없어요. 왜? 이게 이제 중국 브로커만 이제 좋게 하는 거거든요. 3자 간에 어떻게 하느냐면 북한이 남측과 안 된다 하니까 중국 브로커하고 북한하고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중국 브로커하고 또 계약하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송금이 안 돼요. 은행들이 이제 대북 북한으로 가는 것 같으면 송금을 안 시키거든요. 미국에 의해서 제재당할까 봐. 일단 송금이 안 되죠. 그럼 사람이 개별적으로 갖고 오면 10,000불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정부가 이제 해줘서 지금 다 기금 다 회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 방법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국내 NGO가 북한 지원하기는 어렵다. 김정은의 입으로 남측에 손 내밀지 말라 그러고 저 반동사상 문화 배격법까지 만들었는데 길은 저는 강의할 때나 여러 교회에 가서 기도 모임하고 할 때 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연합하라는 메시지가 아닐까. 그동안 제가 이제 통일부 있을 때도 그렇고 NGO도 할 때 보면 우리 한국 NGO들이 자기 간판 걸고만 하려고 그러거든요.
NGO끼리 같이 하자 이거는 뭐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외국 NGO, 아까 이제 우리 전상훈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 디아스포라가 하는 NGO 아니면 우리처럼 디아스포라를 내세워서 미국이나 캐나다에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지금 현지 내지 사역을 하고 있는 그런 외국 단체 하고 이제 연합해서 해야 되는. 그래서 이제는 이 다국적 NGO, 흔히 말하는 이제 국제 비정부 기구로 가야 이제 북한하고 할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됐다. 그러면 이제 보수 쪽이 이러거든요. 아, 굳이 북한이 안 받겠다는 거 우리가 왜 주느냐고. 또 그것도 또 일리가 있죠, 그죠? 아, 지원이라는 게 저쪽이 필요로 하고 뭐 달라 요청이 있어야 주는 건데 저쪽은 싫다는 걸 왜 우리가 굳이 가서 우리가 고민하면서 들이미느냐.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는 이 우리가 기독교가 지향하는 그게 한쪽은 크게 보면 한쪽은 구원이고 그리고 한쪽은 이 뭐라 그러나 우리 팀 켈리 목사님은 제너러스 저스티스를 하던데요. 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잖아요. 저는 그 사회적 구호 활동을 하는 것도 또 우리 기독교의 큰 한 축이니까 그래서 그런 걸 우리 교회와 남한의 NGO가 이제 다른 교회, 다른 교단, 다른 NGO하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연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다. 그래서 이제 콘소시엄을 구성하든, 그래서 장애인 분야는 저희는 선양 하나 하고 지금 우리 곽수광 목사님 하시는 국제푸른나무재단하고 또 호주에 있는 우리 그 호주 미랄 그리고 이민교 선교사 하시는 글로벌 블레싱 사실 4개가 사실 연합체를 지금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같이 이제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방향이 저는 지금 우리 국내 NGO들이 지향해야 될 그리고 국내 교회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돕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북한으로 가서 영소도 이렇게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하는데 만약에 식량 같은 거야 모두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만 장애의 아들은 어떻게 그 자리를 가게 되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우리나라도 장애아를 가진 사람은 복지의 혜택을 받지 않으면 많이 어렵잖아요. 네네. 그리고 돈도 많이 들고 하는데 북한은 지금 어려운 사람들은 정말 너무 어려워서 먹기도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병원을 찾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는 그런 것이 너무 궁금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이제 찾아다닐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죠. 이제 소문 듣는 것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다행히 뭐 병의대에서 그렇게 핸드폰 전화를 하고 또 입소문이 돼서 이제 저희 병원에 찾아온 그 어린이 중에는 평양 밖에서 온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없고 안고 그런데 원래 아시다시피 이제 평양 밖에 있는 사람들은 네. 72시간 전에 허가를 받고 와야 되는데 그냥 어떻게 왔냐 하니까 군인한테 막 그 평양 들어오는 그 초소 군인한테 막 애걸복걸을 했대요. 용한 의사가 병의대 병원에 왔다 그래서 예, 좀 치료할 수 있을까 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 보내주더래요. 이제 그렇게 오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북한은 이제 무상교육, 무상의료잖아요. 그런데 무상의료인 반면에 오면 뭐 약이든 뭐 약품 뭐 또 이런 그 의료기구가 부족하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황이 우리보다는 낫지는 않지만 이제 그렇게 찾아오고요. 지방에 또 이제 병원 있으면 지방 가는데 이제 의사들이 훈련된 의사가 없는 거죠. 특히 내성마비 자폐증 이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치료의 길이 우리보다 이제 훨씬 좁고 다행히 북한이 이제 2013년에 그 유엔 그 장애인 규약에 이제 가입을 해서 이제 그 신고서 보면 장애인 숫자도 이제 북한이 공개하고 장애인한테 이제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게 있고 또 이제 북한은 조선 장애인 보호 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장애인 단체가 몇 개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여의도 가면 그 국회 앞에 그 건물에. 근데 북한은 그래도 중앙에 하나 일률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차관급 기구가 생겨서 이제 그 장애인 우리 몇 번 싱가포르에서도 같이 회의하고 런던에서도 회의하고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많은 이제 지원을 해달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사실 장애인 이렇게 치료할 수 있는 게 요즘처럼 이제 사회복지망이 구축된 게 사실 몇 년 안 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나라 만약에 자폐증이 있으면 큰 병원 가서 장애인 재활, 이런 어리소아 재활 받기는 예약이 3, 4개월 밀려 있고요. 그래서 사슬 가거든요. 지금도. 그게 안타까워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거든요. 우리 이제 이사님 중에 저기 은평구에 서울재활병원 원장님이 계셔서 우리나라는 이제 대형 병원이 이제 장애인과를 하면 100% 적자래요. 수가가 안 맞아서. 왜냐하면 장애인은 의사 수가 많이 매달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장시간 치료해야 되고, 예? 또 장기간 치료해야 되는데, 그 큰 병원이 장애인 재활에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공공재활로 가야 된다고 밖에 못하고, 그래서 복지부에서 권역별 재활 이런 걸 만들어 놨는데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장애인을 둔 부모들은 가슴이 진짜 뭐 미어 터지는 거죠. 이게 최근에 제가 탈북자 이제 5살짜리 중국에서 태어난 여자아이 자폐증 데리고 왔는데 뭐 치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설 가면 또 비싸고 공공재활병원 의료보험 혜택 받는 데는 뭐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환경이 뭐 우리 대한민국이 그래 국제적으로 우리 환경이 좋다고 하는데도 그래서 저희 이제 아까 그 우리 스티브 이원하고 조이 사모님이 이제 선한 목자교회 거기는 한 6, 70 가정 돼요. 사랑부 장애인이. 그래서 이제 벌써 3년 차 이제 그 치료. 그래서 혹시 주변에 장애인 있으면 그 유튜브에 기쁨의 발견 치면 조이 사모님이 매주 올리거든요. 이 뇌성마비 자폐증 애들을 부모가 어떻게 같이 운동하면서 그걸 뭐 신경발달 치료법이라 해요. 그걸 자격증도 따셔갖고 그 유튜브에 기쁨의 발견 치면 미국 분 조이 사모님인데 한국말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운동을 따라해서 지금 선한목자교회는 뭐 지금 완전히 그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고 있어요. 애들이 이제 조금씩 좋아지니까. 거기 플러스 이제 저희 선양 하나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장애인들이 이제 운동해서 치료해서 신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영양이거든요. 근데 이 장애인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몸에 안 좋은 것만 먹어요. 그리고 막 살 비대해지고. 그래서 영양 결핍이 되는 게 많은데 그래서 얘들한테 어떻게 이제 영양식을 공급하느냐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반찬 가게 하는 그 형제 자매를 포섭해 갖고 그 가게를 또 열라 그러거든요. 지금 오픈 준비하고 있는데요. 참, 먼 길이죠. 정말 뭐라 그럽니까, 이거. 진짜 다음 없는 사랑이랄까, 인내랄까, 그걸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북에도 이제 우리 그 치료하는 아까 박우인 그게 이제 조선중앙 TV에서 내보낼 정도 됐으니까 북한도 이제 장애인에 대해서 조금씩 관심을 갖는 거죠. 그렇게 장애인에 관심을 갖는다는 건 국가적으로 일단 재정이 있어야 되고 또 의료 인력과 장비의 인프라가 또 있어야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다행히 우리는 또 지자체마다 이제 장애인 복지 종합복지관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기위해서 또 의료봉사하는 의사분도 계시고 해서 좀 최근에 와서 이제 관심과 여건이 많이 좋아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 자폐증 뇌성마비를 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큰 이제 진전을 단시일 내에 볼 수 없다는 게 이게 어릴 때 해야 되는데 이게 자랄수록 이제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또 그런 게 있고 또 조기에 또 자폐증 같은 건 또 조기에 또 부모가 알아차리기 또 힘든 경우도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참 전 사회적으로 참 관심을 많이 남이나 북이나 미국도 1000명당 한 3명 정도는 이렇게 뇌성마비 자폐증이 나오거든요. 우리도 아마 그 정도 될 거예요. 감사합니다. 지금은 이제 아름아름이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혹시 이제 북한에 뭐 좀 더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그 장애인 관리 체계라든지 네. 뭐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조선장애인 보호 이제 위원회 갖고 중앙위원회가 있고 각 지역마다 다 있어요. 그래 있는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이제 뇌성마비 자폐증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지금 평양에 지어놓은 거기가 이제 유일하게 전담하고 있는 병원이죠. 이제. 그 선양 하나재단이 북한 땅에서 정말 필요한 장애인들을 이렇게 재활하고 그 치료하는 모습에 되게 큰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박사님. 근데 네, 제가 감사합니다. 알기로는 2021년도 1월 달에 북한에서 그 북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고 4월 달에 노동당 유착 대회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고난의 행군을 선택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한에 굉장히 식량난이라든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코로나 팬데믹 상태도 있었고 또 남한의 그 지원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국제 NGO 단체들을 통해서 지금 일단 북한의 그 식량 지원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북한 정부가 뭐 공식적으로 뭐 식량 지원 진짜 북한이 아쉬우면 유엔에다가 요청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유엔에 요청하지 않고 있는 거 보면 뭐 그래도 자구책으로 이렇게 견디고 있지 않나 싶고요. 그런데 이제 북한이 이제 중앙 정부는 그렇지만 작년 하반기 말부터 사실 우리 남측 NGO 몇 군데에다가도 이렇게 요청을 한 게 있어요. 그게 보면 이제 분유, 제가 또 위에 있었는데 콩기름, 그죠? 콩기름, 뭐 또 식량도 있고 콩기름 또 뭐 옥수수 가루 뭐 이렇게 몇 가지 이제 요청해 온 게 있는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지금 올해 통일부가 반출 승인한 거는 4월까지 이제 단체는 비공개로 해달라 그랬어요. 이게 북한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제 뉴스에도 보도된대요. 한 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이제 하는 우리 기독교 다른 단체도 최근에 이제 그 지원해 달라고 했는데 사실 연말에 중국 그 통해서 중국 걸로 하는 걸로 해서 신의주 통해서 콩기름 그때가 뭐 20톤인가 보냈어요. 보내고 그런 걸로 볼 때 이제 식량 사정이 어려운데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이라는 게 워낙 이 정보가 이 한계가 있고 지금은 뭐 우리 외부에서 들어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알 수는 없지만 이제 우리는 그래도 이메일도 하고 뭐 전화도 이제 북한 분들하고 하는데 물론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못 하지만 그래서 각 기관들이 그래도 이제 지금 국제기구로 다 요청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또 마스크 우리가 20만 장도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볼 때 지금 각 국제기구 제가 뭐 그걸 다 연계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미국 NGO들이 이제 북한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보면 북한이 각 이제 자기 기관별로 NGO들한테 요청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정말 북한이 위기 상태가 되면 아마 북한 정부가 나서서 요청할 텐데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평양은 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다만 지방에
이제 지금 뭐 쌀값이나 분유값 이런 게 많이 이제 비싸고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각자가 이제 각자 도생하는 거죠. 사실 자력갱생이라는 게 각자 도생이거든요. 예, NGO에 요청하고 아마 나선 씨가 그래서 우리가 나선 씨에 이제 그런 인도적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하고 또 연락이 닿으니까 그렇게 요청을 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남측에 대고 지원을 요청할 것 같지는 않고요. 우리 김기혁 권사님 마이크 켜셨는데. 네. 그렇다면 북한 당국도 남한에서 지원을 받지 말아라. 우리 한국 정부도 대외적으로는 뭐라 그러나 그 구호 차원에서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허가가 지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면 정부가 아닌 북한에서도 뭐 민간 단체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단체끼리는 그래도 구호 사업이 지원 사업이 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 어차피 남측 국내 단체한테는 직접 연락을 안 하죠. 우리 선양 하나는 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아까 스티브 윤 예. 박사가 있으니까 북한의 입장에서는 미국 단체 한 대로 연락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 국내 NGO들은 지금은 현재로서는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북한이 남측 뭐 건 안 받겠다 직접적으로는 하니까 남측 단체 이름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남측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그 중개상 네. 브로커를 내세워서 그분한테 이제 돈을 보내거나 해서 중국에서 물자를 구입해서 이제 중국에서 보내는 것처럼 들여보려는 시도는 계속 해왔죠. 혹시 그 신변 문제라든지 뭐 안전 문제라든지 그 사역하시는 분들 그런 거 좀 어떤지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내지 사역하는 분들은 얼굴을 안 드러내죠.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스티브 윤도 그렇고 교회 집회나 강의 갈 때 늘 이제 부탁드리는 게 이런 뭐 아까 제가 있는 그런 PPT 뭐 이런 자료를 SNS에 올리지 마라, 뭐 사진을 올리지 말라 이제 그런 부탁을 드리거든요. 드리고 가급적이면 이제 공식적으로 보낼 때는 제가 아까 튼데 몇 개 사진이 빠졌잖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서 조심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북한이 우리를 항상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필요하면 우리를 들여보내서 지원을 받지만 자기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쫓아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대비는 하고 있는 거죠. 만약의 경우에 우리 뭐 이면수 목사님도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많이 지원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북한이라는 체제가 그 체제가 갖고 있는 특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수밖에 없죠. 뭐. 조심하는 수밖에 없고 저희 지금 우리 태백에 북한에 들어가서 이제 사역하시려는 외국인 선교사님들 훈련센터를 3년 전에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뭐 선교훈련도 혹시 계기가 되시면 우리 구 목사님 주관에 대해서 혹시 태백 쪽 가실 일 있으면 그 예수원 삼수령센터 있고 우리 네 번째 강 문화연구원에서 그거 지금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한 30여 가정 18개국에서 이상이 이제 가족들 다 데려와서 지금 한국어 훈련, 북한 문화 이해 뭐 이렇게 2년 과정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뭐 베네수엘라 자매도 오고요. 수단 형제도 오고 또 브라질 아까 말씀드린 몽고 뭐 호주 뭐 미국 영국 뭐 카나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이제 저희가 이제 외부 사람 와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할 때 늘 저희가 이제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아니면 공개 안 하는 이유가 그분들 중에는 또 북한 사역 하다가 오신 분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나와 계시는 동안에 또 한국말 더 공부하시겠다 해서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는 이 북한 사역이라는 북한 선교 통일 선교라는 게
우리나라 교회, 우리나라 사람만이 하는 건 아니에요. 훨씬 더 많은 사람이, 많은 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하고 북한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또 북한 들어가서 내지 사역도 하고, 그게 이제 태백에 지금 이제 일부가 와서 이제 공동체로 같이 이제 언어 공부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또 북한 문화, 북한 사람 공부를 이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우리가 이제 좀 글로벌 시대에 북한의 선교에 관심이 있는 외국 단체, 외국 선교사, 외국 교회, 외국 교단 이렇게 하고 연합해서 해야 될 때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북한 선교의 길에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이 소외될 수 있다. 그 소외되는 거는 북한이 그렇게 소외를 시킨다 이거죠. 저는 그 이유가 북한의 체제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결국 한국말 하는 사람, 한국 사람이 와서 북한 사람이 외부 정보를 알게 되는 순간 자기 체제가 위험해지니까, 이거는 아까 전사문 목사님 여쭤보신 거에 있었는데요. 저는 이게 상당 기간 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